아간 파천길 있잖아요. 그거 복원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러시아 공사관까지 걸어가서 헤어지는 걸로 하시죠. 호종관계. 예, 예, 예. 이속초전은 제가, 내장 복원 다 한 거예요. 제가. 이 창도 새로 다 교체한 거고요. 그러니까 내장 복원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예요. 근대 건축물 중에. 외관은 손은 안 댄 거고요. 우리가 철거를 언제 썼느냐 갖고 뭐 근대 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많아서 일본에 있는 제1은의 금고가 최초로 썼다 막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철골집이에요. 지금 철골로 이거 오리지널이에요. 야, 이것도 그러니까 나중에 뭐 보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래서 이거를 이 철골이 어디에서 갖고 왔냐고 제가 조사를 뭐 주기도 아무것도 없어서 어디서 갖고 온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뭐 미국에서 갖고 오지 않았을까, 일본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철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일을 깔아갖고 청계천에서 모래하고 다 싣고 와서 공구리를 쳐갖고 바닥에 다 했어요. 뭐 보면 공구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바깥에는 돌이잖아요. 내부에는 벽돌로 쌌어요. 내장 벽돌 되게 작아요. 벽돌 사이즈가 저거보다도 훨씬 작아요. 아니요, 저 같아요. 저 사이즈. 저 당시. 그래서 이것도 이 벽돌이 중국에서 오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연건을 한 팀이 처음에 초기에는 우리 뭐 전라도 뭐 데려다가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중국 사람이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도를 했고, 왜냐면 그때만 해도 뭐 상하이 조차지에 중국 사람들은 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대동저라는 일본 건설회사가 지금도 있어요. 대동저가 그 회사가 이제 막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브라운이라는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관, 그러니까 재정부 장관, 그 사람이 이거를 이제 영국하고 해서 안에 있는 물건들은 영국의 메이플사 제품입니다. 100%. 영국 사람이 와갖고 영국 사람이 이거 실측해서 가서 상하이로 해갖고 와서 강내에 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 메이플사는 세계에 각 지사가 다 있어서 요즘 얘기한 팜플렛 있죠? 그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면 아르헨티나까지 다 이렇게. 아마 우리나라는 없었는데 아마 상하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싣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간단하게 건축 양식은 이게 레오 크래시라고 새로운 크래식, 그 당시 1800년도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좌우 대칭형. 그리고 이제 유럽은 이렇게 발코니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발코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발코니를 이거는 아마 이 설계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하등. 하등이 아마 그 상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그 발코니가 있잖아요. 그거 그냥 카페에서 했지 않았냐?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심하게 얘기하면 식민지 양식이다 이렇게 말도. 그러니까 유럽에 이렇게 발코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장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이때 포장한 거는요, 카프 포장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건데, 이거는 건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스콘 포장하듯이 그렇게 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거 안 하고 습식으로 합니다. 레미콘에다가 이제 황토 타갖고. 근데 이때만 해도 여기 있는 거는 다 그런 식으로 포장한 거예요. 지금도 이게 있어요, 있기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죠. 포장한 게 지금. 그래서 이게 한옥에서 우리가 이제 황토 포장을 한 번씩 하잖아요. 주차장이나. 근데 이렇게는 안 하고, 이게 습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건식입니다. 요 경화제하고 요 모래하고 타갖고 현장에서 미룬 거예요, 지금. 아스콘 포장하듯이. 여기는 아마 저기 사전 예약해서 들어갈 수 있어서 못 들어가요.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레이스 이런 것도 영국 가서 다 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 다 만든 겁니다. 말고는 만들었는데, 이제 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면, 제 서가는 이제 미술관으로서 처음부터 미술관으로 됐기 때문에 저게 그냥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석조전은 원래 고종 황제가
서양식 궁궐을 우리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궁궐로 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결국 1920년대에 이원가 미술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나카무라 헤이요시라는 우리나라 조선 건축사 1호예요, 그분이. 그분이 이거 서관을 설계하면서 이 이완가도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일본에 자기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를 제가 갔어요. 가서 근데 그분이 시립박물관에 자료를 넘겨서 거기서 이 도면이 나왔습니다. 서관 도면도 나왔고 그래서 그걸 문화청 기증을 했는데 카피를 제가 다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 정원도 우리나라 최초의 정원이라고 그래요. 근대 정원. 요 물개가 있잖아요, 지금. 이 물개가 이게 1938년도인가? 그때 했는데 이게 이 물개가 일본의 황실 상징물이에요. 아, 그리고 그 당시 저 은행나무 있잖아요. 그 다 그대로 도면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복원을 저희가 계획을 잘 세운 게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그 의원들하고 원래 벽면은 그대로 하자. 그리고 여기 세멘트 하나도 안 썼어요. 다 회로했어요. 벽돌 싸고 다 회로하고 그러면 이제 옛날 분들은 이제 저거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요새 상 걸잖아요. 근데 그때는 상을 안 걸었단 말이에요. 그 합판이 없었으니까 원판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 벽돌을 파내서 나무 벽돌을 넣었어요. 그 나무 벽돌에다가 옥구판 같은 걸 붙였단 말이에요. 아니면 회벽이고, 그냥 도배했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고 그러면 전기선 들어가야지 뭐 들어가면 그러면 다 또 따놔야 되잖아요.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띄웠다고 그냥 거기는 놔두고 지금 복원하는 거는 말대로 내장 그냥 복원만 하는 거다. 그냥 사진 보고 그대로. 그래서 거기는 그냥 훼손 안 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법이 이제 일본도 그렇고 몇 군데서 했어요. 그래 알고서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살아서 넘어갔습니다. 안 그러면 에어컨하고 뭐 전기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옛날에 여기 전기가 보니까 다 따갖고 했더라고요. 여기 이제 보일러가 있었어요, 지하에. 그 당시에. 전기 시설도 있었고. 그러니까 벽돌을 다 따갖고 한 게 흔적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그대로 놔두고, 스팀 보일러였어요. 처음부터. 그것도 중간에 바뀐 것 같은데, 하여튼 스팀 보일러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왜 파괴가 됐냐면 중공군이 후퇴하면서 폭발시켰어요, 그냥. 내부에. 그 사진이 있어요. 폭발을 시켜갖고 미 공병대가 와서 또 그것도 흔적이 나옵니다. 미 공병대가 와갖고 다시 철거를 됐더니 또 빨리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신탁회의도 여기서 열렸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거 사진 보고 복원한 건데 다행히 똑같이 나와서 그러니까 복원 방법도 그런 식으로 했고 그렇다고 뭐 여기 요즘에 이제 뒤쪽에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도 하는 거 했나 모르겠어요.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님 아니, 했어요. 했죠. 예. 그때도 그걸 하니 안 하니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차례 조사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거 하면 베를린에 가면 베를린 궁전이 2차 대전 때 완전히 파괴됐는데 그때 하면서 어떻게 했냐 그때는 새로운 방법식으로 하자 그래갖고 거기를 그냥 현대식으로 복원을 해버립니다. 왜 굳이 그 옛날로 돌아가느냐 엘리베이터 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원 방식이 그렇게 틀려요. 서로.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필요는 없다. 요새는 장애인들도 당연히 봐야지 이거 못 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다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시죠? 건물이 나카무라 헤이유시가 진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나카무라, 거기 가면요. 나카무라 헤이요시가 일본에 있었어요. 처음에 할 때. 그래갖고 엽서를, 우리 이제, 저기 건축사님들한테 이거 궁금하면 물어보잖아요. 그럼 요새는 메일로 보내가 딱 보잖아요. 엽서에다가 다 썼어요. 그리고 그 엽서도 다 남아있어요. 여기 뭐, 그리고 옛날 도면은요, 제가 보니까, 한 도면에다가, 그래 보면, 평면도, 인면도, 창호도 다 넣습니다. 하나에. 그러니까 그 도면 하나 보면, 이 한쪽을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가구까지 디자인 다 해놨더라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면서, 그 이황과 문양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해갖고, 그 도면에 다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석조전 할 때가 아니라 서관 질 때 조성된 거고
저 등나무도 그때 다 한 겁니다. 그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원을 할 때 우리 중화전 복원을 하게 되면 이게 훼손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많이 나와서 그런데 굳이 그렇게 뭐 있냐. 그래서 여기는 복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남긴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또 조경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치죠. 우리나라 최초의 조경이니까. 저게 이제 돈독전인데요. 저기 보시는 게, 저게. 예. 저기서 순정이 즉위를 합니다. 예. 근데 저기도 내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복원을 못하고 외부만 하는데, 원래 임금이 사는 데서 사진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청와대 사진이 있겠습니까? 한 장도 안 돌아가는데 요새 들어가 보니까 있는 거죠. 근데 석조전은 일제가 자기들이 이게 근대식 건물을 져주니까 자랑하려고 사진을 남겼어요. 증공사. 예, 그래, 그 사진 보고. 1층은 방석하고 다 죽이고. 예. 이게 여기서 사진 찍으면 되겠네. 저 벽돌은 제가 구해줬어요. 아, 그래요? 예. 벽돌도 수입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구웠는데 저걸 구울 벽돌 공장을 찾는 게 쉽지가 않죠. 벽돌값만 거의 한 8억? 10억? 8억 이상 나왔어요, 벽돌값만. 그게 이쁘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되게 차네요. 예, 그렇죠. 자연스럽고.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석조점 복원할 때 돈독점 복원을 하자. 그 당시 계획을 세웠었어요. 왜냐면,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고정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돈독점도 하자. 담당 옆에 사무실에 저희 해설사 사무실 있었어요. 예. 아, 그러셨구나. 이거 짓는다고 그랬었는데. 이쪽에는 미국 대사가, 부대사가 근무하던 집터가 있었어요. 여기 여러 채가 있어요. 이거 부셨는지. 부셨어요? 네. 거기 들어갔더니, 뭐 상태는 안 좋지만, 좀 상징성은 있었는데 결국 부셨구나. 예. 선원장 있던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한 채라도 안 남겨요. 지금 이렇게 영국 대사가 돌아가는 길이 이제 생겼죠. 여기가 길이 없었어요. 여기는 막힌 길이었었어요. 그래서 고종이 저쪽으로 해서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러시아 대사관으로. 그래서 거기에 고종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간판척 길. 여기서 보면 저 구세관 건물도 근대문화재입니다. 구세관도 영국이니까, 영국에서 왔으니까 영국 대사관이 있었던 거예요. 저것도 구세관 건물도 벽돌주로 싼 겁니다. 가시죠. 여기 한번 가서 러시아 대사관까지 갔다가, 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럽니다. 아까 본 사진에 보면 이 문이 일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봤던 강명문이가 그거고, 이게 이제 대안문이 일로 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대안문이 넘어가면서 대한문이 되었군요. 뭐 그렇지 않나요? 여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게 맞다. 저렇게 옆으로 들어오게 할 리가 없거든요. 좋은 문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가? 좋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흥덕전이 요 뒤에 있는 거. 지금 복원하는 거. 네. 그러니까 궁궐이 시대별로 옮겨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임금은 거기서 살면 당연히 제서 지낼 선원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선원전부터 졌어요. 그러니까 각 궁궐마다 선원전 터가 있는데 여기가 어느 학교였죠? 이게 무슨 학교였지? 경기여고 터가, 경기여고하고 이제 뭘 하다 이제 복원으로 가지고 잡은 거죠. 이 건물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조선저축은행 중대 사택이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이제 여기 미국 대사관이 있으니까
여기 이 건물이죠. 요거. 예, 사택으로 썼어요. 이거. 예, 이거. 예. 여기 그 인쇄가 네. 자기들이 썼어요. 네. 부대사가 여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저기, 조선을 면서 선원전을 무너뜨리고 여기다가 자기네들이 한마디로 맞아요. 이렇게 질 수 있는 거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이게 근거를 부시고. 맞습니다. 저도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일본식 다다미 방도 있고요. 조사하러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남겨놨네. 이제 그 문화재 새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재현하는 거잖아요. 다시 이제 복원하는 거잖아요. 복원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발굴을 해요. 발굴 꽤 오래 했을 거예요, 여기. 발굴을 하면 저기 밑에 보면 또 돌도 나오잖아요. 그럼 저런 것들이 저렇게 잔돌들이 다 담장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돌이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 거기가 다 초속 주춧돌 자리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하고 지금 새로 도면 그린 사람이 여기에다 이제 맞춰 그렸을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저까지 흙이었거든요. 저기 저 콘크리트 튀어나온 데까지. 그러니까 그 밑으로 팠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덕수궁 같은 경우나 경복궁은요, 8m 정도 파면 초기 건물 터가 나와요. 경복궁도 광화문 할 때 팠거든요. 그랬더니 중앙청 거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정연대 나왔고, 그거 한 번 더 팠더니 태적대 꽤 나왔었어요. 그대로 묶고 위에도 올린 거예요. 근데 기법은 그냥 옛날 거는 그냥 흙으로 묶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로 옮기지 않습니다. 네, 그대로 여기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거를 어디다 갖다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체모를 돌들은 저기다 싸놓은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저 옆에 아마 기와도 잔뜩 싸놨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업체가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곧 복원 들어갑니다. 여기 전차, 우리 배수로 쌓는 거 이거 나왔다. 이거 오리지널 아닙니다. 아까 궁궐에서 이거 보자는데 내가 깜빡하고 왔네. 우리 궁궐은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거 얹혀놓고 이게 아니고 이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다 코너 쓰고 5개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네. 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궁궐 아까 내가 그거 한번 보여드린다는 거 그걸 못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배수로. 이게 오리지널 이거는 이제 민가 배수로고, 궁궐 배수로 여기 두껍도록 다 올립니다. 또 뚜껑을 다 올립니다. 맞다. 저기 운영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 흙을 덮어서요. 그리고 나서 한 1m 정도 돌로 장대석으로 다 쌓고 흙을 덮어요, 그냥. 그리고 조금만 노출시켜요. 이런 거는 그냥 노출된 거고, 실제 지금 경복궁이라고 해서 복원하는데 옛날 거 타져보면 한 1m 정도 타갖고 밑으로 배수로 다 만들고 덮어놓고, 네, 그러니까 대충 안 했어요. 정전 밑에도 그렇게 놨겠네.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나중에 막히면 어떻게 해요? 안 막히죠, 이만은. 그러니까 유명하죠. 네. 그쪽으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왜곡되는 게 우리 대충 했을 거다 막 그렇지 않았어요. 덕수궁도 제가 판다고 파보니까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 뚜껑 덮고 흙 덮어놨더라고요. 다 그렇게 확실하게 우수관 다 만들어 놓고 합니다. 요게 이제 제대로 싼 거예요, 제가 봐서는. 바닷속까지. 요런 열들이 대부분 담장.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정도가 이제 거친정. 이 정도가 거친정이에요. 그 성곽은 다 거친정인데 옛날 거 보면 이게 다 말려서 고운정이 돼 있어.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복원을 하면 거친정으로 해야 되나 고운정으로 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혹독이 한 거고. 혹독이는 그냥 잘라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고. 그럼 복원할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모돼갖고 고운정처럼 보이는데 고운정으로 해야 되느냐 거친정으로 해야 되느냐, 진짜로요.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데 가보면 거친정도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 가보면 고운정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고운정으로 해요. 실은 그냥 고운정으로 하자고 해요. 거친정이 단가가 더 세요. 고운정은 이건 일일이 사람이 때려갖고 만드는데, 고운정 기계로 따다다다다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비싸요. 거친 점이 훨씬 더. 그러니까 이게 공구를 쓰는 게 옛날하고 이제 틀려진 거죠. 옛날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거친정 해갖고 고운정 해갖고 하는데 반대인데 요즘에 거꾸로 물갈기 하고 반대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 보시면 여기도 벌써 이렇게 아이고, 큰일 났네. 그냥 뭐 무너지지 않으면 되죠, 뭐. 근데 이게 왜 이럴까요? 이거 밑에 어떻게 뭔가 밑에 뭐가 제 집안에 뭐가 공급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제대로 지금 체험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담장 쌓는 거 또 마지막 하나 더 여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저렇게 보면 직선으로 왔다가 하나 올려서 또 직선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거 두 단을 싼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시 한 단이 됐죠? 네, 한 달이 됐죠. 여기서 다시 또 직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 왔죠? 여기서 두 단을 올려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한 번 해서 한 단 또 간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걸 뭐 이렇게 옆으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위에 땀도 똑같이 직선으로 왔다가 이제 저기 보면 너무 작아지잖아요, 이쪽에. 네. 올라갔으니까. 그럼 거기서 다시 높여서 올려서 또 올라오는 거고. 예? 이게 기법이에요. 근데 중국 가면 이거를 이렇게 예. 용처럼, 이렇게 원형처럼 이렇게 그래요. 걔네들은 이렇게 안 올려요. 또 이렇게 가죠. 막 용처럼 이렇게. 중국 담 가보면. 예. 밥사 가보시면 알 거예요. 저기 보이는 건물은 중명전이라고 저것도 복원한 거예요. 저기서 한일 합정을 했고, 그 다음에, 공통이 저기서 헬구 밀사를 저기서 했고, 그럼 처음에 저건 어떤 건물이었어요? 저 도서관이었어요. 네. 저게 사바친이 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사바친이 했지 않았냐 아까 했는데, 뭐 확실히 안 나왔다니까 사진만 있으니까요.